안녕하세요. 제이드 방법론 23회차를 시작합니다. 적용 사례 시리즈 세 번째 규정 비교 검토 업무입니다. 컴플라이언스와 법무부서가 가장 무겁게 짊어지는 자리이고 AI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환상에 가장 정확한 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난 22회차 끝에서 다음을 예고했습니다. 입력은 정형인데 해석이 어려운 자리. 규정 비교 검토. 21회차와 22회차가 의미 해석의 문제였다면 오늘은 의미 비교의 문제입니다. 두 의미 덩어리를 비교하는 작업입니다. 이 자리의 시장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파커 앤드 로런스 리서치가 2026년 5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레그테크 시장 규모는 2,454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금융기관의 95%가 적어도 하나의 규제 영역에서 레그테크를 전사 운영 수준으로 도입했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비금융사 준법감시팀은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특정 문단을 사내 규정집과 비교하여 위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 업무의 경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10년차 베테랑은 한 건당 5에서 10분. 빠르고 정확. 1년차 신입은 한 건당 40에서 60분. 시간 많이 걸리고 때때로 누락 발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케이스에 대한 판단이 담당자마다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판단의 일관성은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준법감시팀은 처음에 규정 문장과 검토 문단을 단어 매칭하면 되지 않을까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규정 문구가 길고 추상적.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같은 표현은 단어 매칭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동일 조항이 맥락마다 다르게 적용. 같은 규정이 어떤 사업에서는 적용되고 어떤 사업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문구가 그대로 일치하지 않음. 검토 문단과 규정 조항의 표현이 거의 일치하지 않더라도 위반일 수 있습니다. 비금융사가 설계한 AI 에이전트의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상 문단 요약. 검토 대상 문단의 핵심을 3에서 5문장으로 압축. 둘째, 관련 규정 후보 검색. 사내 규정집 전체에서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규정 3에서 5개를 검색. 셋째, 각 후보별 관계 분류. 각 후보 규정에 대해 일치, 충돌 가능, 무관 중 하나로 분류. 넷째, 판단 근거 제시. 어떤 문장이 어떤 조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근거 제시. 핵심은 AI가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4단계 접근은 학계의 표준 검증 방식과 일치합니다. 2025년 6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 적용 판단 RAG 프레임워크 연구는 자유 텍스트 입력에 대해 후보 규정 검색, LLM 기반 적용 가능성 추론, 맨더토리 리커맨디드 낫 어플리커블의 세 분류로 추적 가능한 근거와 함께 출력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산업 효과도 확인됩니다. 맥킨지 2026년 3월 분석에 따르면 미국 한 은행이 수동 규제 준수 시 의무 75% 충족에서 자동화 레그테크 도입 후 95% 이상으로 향상됐다고 보고됩니다. 이 자리의 본질은 의미 비교입니다. 두 의미 덩어리를 비교하는 작업. 단어 매칭은 불가능하고 추상적이고 맥락 의존적인 두 텍스트의 의미를 비교해야 합니다. 21회차 비정형 PDF, 22회차 이메일과는 다른 차원의 어려움입니다. 비금융사가 설계한 휴먼 인더룹 매트릭스입니다. 충돌 가능. 무조건 담당자 직접 검토. 최종 상신 전 의무 확인입니다. 법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일치 플러스 신뢰도 0.9 미만. 담당자 확인 후 처리. 근거 검증 필요. 무관 플러스 신뢰도 0.9 이상. 자동 처리 가능. 담당자 선택 확인. 위험 낮음. 결정적 차이는 충돌 가능 분류는 신뢰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신뢰도가 0.99라도 사람이 봅니다. 운영 4개월 후 비금융사의 결과입니다. 신입 담당자 처리 시간 40에서 60분에서 15에서 25분으로 베테랑 담당자 처리 시간
5에서 10분 변화 없음. 동일 케이스 판단 일관성. 약 65%에서 약 90%로 상승. 누락 발생 건수. 월 5에서 8건에서 월 1에서 2건으로. 흥미로운 점은 베테랑은 빨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베테랑은 빨라지지 않았지만 신입과 베테랑의 격차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더 큰 가치입니다. 베테랑이 한 명 이직해도 조직의 검토 품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동화의 본질이 그 부서의 평균 처리 시간 단축이 아니라 조직 지식의 평준화라는 사실이 이 사례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사례의 교육 포인트입니다. AI 에이전트의 진짜 가치는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을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조직적 가치는 신입과 베테랑의 격차 축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AI는 베테랑을 만들지 못합니다. AI가 하는 일은 신입이 베테랑 수준의 일관성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판단을 빠르게 만들고 신입과 베테랑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베테랑 의존도가 낮은 조직은 베테랑이 이직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즉시 해보실 일입니다. 본인 부서가 규정, 기준, 매뉴얼과 비교 검토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5가지를 진단해 보십시오. 첫째, 가장 경험 격차가 큰 업무 한계를 식별할 수 있는가? 둘째, 베테랑과 신입의 한 건 처리 시간 격차가 3배 이상인가? 셋째, 동일 케이스 판단 일관성이 80% 미만인가? 넷째, 베테랑 한 명이 이직하면 검토 품질이 무너지는 자리인가? 다섯째, 그 업무에 사용 가능한 정형 기준이나 규정집이 존재하는가? 격차 비율 3배 이상이고 일관성 80% 미만이라면 그 업무가 AI 에이전트의 가장 큰 후보풀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의 원글은 네이버 블로그 DB66에 있습니다. 매일 한 편씩 연재하고 있으니 구독하시면 새 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된 사례 3개를 봤습니다. 그러나 잘된 사례만 보면 실패의 패턴을 볼 수 없습니다. 내일 24회차는 반면교사 사례입니다. AI 에이전트를 잘 도입했다가 휴먼 인더루프를 제거하고 그 결정으로 무너진 프로젝트. 그 역방향 학습이 지금까지의 3사례 합산보다 더 큰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만나봅니다. 감사합니다.